안녕하십니까. 2025년 6월 5일 최병무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자, 어제 이재명 대통령 취임사를 했죠. 그 취임사 내용, 이 정치 전문가들 사이에서 이제 화제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 과거에 문재인 대통령 취임사가 있었거든요. 문재인 대통령 집권 5년 동안에 취임사를 정확하게 반대로 해석하면 그대로 적용되는 게 바로 문재인 취임사였다. 자, 그러면 이재명 취임사는 어떤가? 지금 각 언론 매체를 한번 보시면 뭐 이러겠다 저러겠다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뭐 당연한 현상입니다. 문재인 때도 그랬고 윤석열 대통령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제 뭐라고 그랬냐면 이번 대선에서 누구를 지지했든 크게 통합하라는 대통령의 또 다른 의미에 따라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 많이 들어보던 얘기죠. 낡은 이념은 이제 역사의 박물관으로 보내자. 이제부터 진보의 문제란 없다. 이제부터 보수의 문제도 없다. 오직 국민의 문제, 대한민국의 문제만 있을 뿐이다. 박정희 정책도 김대중 정책도 필요하고 유용하면 구별 없이 쓰겠다. 이재명 정부는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가 될 것이다. 통제하고 관리하는 정부가 아니라 지원하고 격려하는 정부가 되겠다. 이제 출범하는 민주당 정권, 이재명 정부는 정의로운 통합정부, 유연한 실용정부가 될 것이다.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기업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규제는 네거티브 중심으로 변경하겠다. 기업인들이 자유롭게 창업하고 성장하며 세계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토대로 한미일 협력을 다지고 주변국 관계도 국익과 실용의 관점에서 접근하겠다. 외교의 지평을 넓히고 국제적 위상을 높여 대한민국 경제 영토를 확장해 나가겠다. 북한 GDP 2배에 달하는 국방비와 세계 5위 군사력에 한미 군사동맹에 기반한 강력한 억지력으로 북핵과 군사도발에 대비하되 북한과의 소통 창구를 열고 대화협력을 통해 한반도 평화를 구축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취임 1호 행정명령이라는 것을 발동을 했습니다. 뭐 사실 이거 행정명령으로 안 해도 됩니다. 그냥 대통령 지시로 해도 되거든요. 근데 이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했던 것처럼 행정명령이라는 걸로 해서 비상경제점검 TF 구성을 지시했고요. 오후 7시 반에 첫 회의를 소집해서 한 2시간 20분 정도 추경 편성, 대미 통상 현안 뭐 이런 것들을 논의했습니다. 뭐 어찌 보면 취임한 대통령으로서 당연한 첫날 안보 관계 쭉 점검하고 경제 점검하고 당연한 거죠. 강유정 대변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자신의 개인 전화번호를 실무자들한테 전달한 뒤 좋은 정책이 있다면 직급과 무관하게 개인 소셜미디어나 전화로 언제든지 직접 알려달라고 요청했다. 회의에 참석한 재정당국자들은 모두 이재명 대통령의 전화번호를 저장했다. 이렇게 됩니다. 자, 언론 매체들 뭐 어제 저녁 방송 오늘 뭐 계속 보셨을 겁니다. 불편하신 분도 계시겠죠? 근데 다 제목들이 이런 겁니다. 국민통합 이루겠다. 보수 진보 없다. 박정희 DJ 정책도 쓰겠다. 구별 없이 쓰겠다. 실용 정부가 되겠다. 유연한 정부가 되겠다. 좋은 정책이 있으면 알려달라. 온통 장밋빛 얘기들입니다. 뭐 당연한 거죠. 지금 취임한 지 하루밖에 안 됐는데 그런데 뭐 거기서 뭘 행동으로 보여줄 게 뭐 있겠습니까? 몇 가지 인사의 초점 뭐 이런 것들은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말로 보면 야 정말 문재인 대통령 때처럼 이재명 대통령도 정말 우리나라를 엄청나게 좋은 나라로 이끌겠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걸 갖지 않으면 이제 원래 뭐 다른 생각을 가졌거나 뭐 이런 거겠죠. 아니 뭐 하겠다는데. 근데 이제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을 그동안에 쭉 연구해온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그래 원래 역대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사에서요, 이재명이라는 이름만 딱 드러내면 윤석열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뭐 박근혜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까지 그 앞에 다 거의 똑같습니다. 내용은 다 이렇게 잘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내 편 구분 없이 국민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다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어마어마한 우여곡절을 겪고 탄핵당한 사람도 있고, 뭐 사법 처리돼서 지금 재판을 대기 중인 사람도 있고, 감옥에 갔다 온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뭐 그게 보복이었든 아니면 보복이 아니라 정말 정의에 입각한 단죄였든.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 당장 6월에 재판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재판을 받아야 될 피고인이 대통령이 됐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렇게 돼서 전부 잘하겠다고 합니다. 다 잘하겠다고 하는데, 실제 그러면 어제 하루 동안 벌어진 이제 행동들, 지금까지 제가 전해드린 얘기는 말입니다, 다. 아마 이런 말이 앞으로 2, 3개월은 갈 겁니다. 계속 이래 하겠다. 근데 실제 행동으로 드러나거나 실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마 한 3, 4개월 뒤에 나타나지 않을까요? 때로는 뭐 한 1년 뒤에 나타날 수도 있고요. 자, 총리의 김민석 의원, 국정원장의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 뭐 이러고 통일부 장관의 뭐 정동영 뭐 등등 뭐. 이종석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요? 북한에 대해서 내재적 접근법이라는 말을 해서 유행시킨 사람입니다. 이번에 유시민 전 노무현 대단 이사장이 김문수 후보의 부인 설란영 씨에 대해서 내재적 접근 얘기를 했었죠. 내재적 접근이라는 건요, 그쪽에 그 사람의 입장에서 세상을 바라본다는 거거든요. 남북관계를 왜 북한의 입장에서 바라보죠? 우리 입장에서 바라봐야죠. 그런 사람으로 소위 자주파, 동맹파 논란을 일으킨 매우 중요한 멤버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종석 통일부 장관 시절에 북한은 핵무기를 완성합니다. 물론 그 전부터 계속 해왔던 일이죠. 그래서 DJ 때에 이어서 DJ 노무현 뭐 쭉 해가면서 결국은 북한이 핵무기를 만드는 시드머니를 제공한 건 아니냐. 그런 데에서 자유롭지 못한 사람이 바로 이종석입니다. 근데 국정원장을 또 시키겠다고요. 결국은 대북 정책이나 뭐 이런 부분에서도 노무현 문재인 정책을 계승하겠다 이런 거죠. 그걸 계승하면서 어떻게 실용 얘기가 나올 수 있는가. 이미 다 검증 끝난 사람들인데. 그리고 그 검증의 결과로서 정권 교체가 됐습니다. 노무현 정부 검증의 결과로 이명박 대통령이 탄생했고요. 문재인 대통령 정부의 검증 결과로 윤석열 정부가 탄생한 겁니다. 그런 때의 사람들을 다시 지금 쓰겠다. 정말 중립적인 통합의 상징이 될 만한 여러 인재들 많은데, 그리고 그걸 검증하고 쓸 만한 시간도 많았는데,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부터 사실상 대통령을 예약해 놓은 사람 아닌가요? 6개월입니다. 6개월. 충분히 검증할 시간이 있었고, 또 대세론이 있으면 거기에 분화방처럼 달려드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도 결국 선택한 것이 이런 사람들이었다 하는 걸 보면, 앞에 얘기한, 바로 어제 오전에 얘기한 취임사에서의 온갖 종류의 화려한 장밋빛 약속, 이게 어제 하루에 나타난 인사만 봐도 그 약속 안 지켰네? 이렇게 되는 건 아닌가. 뿐만 아니고 내각이 어차피 이렇게 된 마당 이제 정권 교체가 됐으니까 총사표를 냈습니다. 부총리를 포함해서 장관들까지. 근데 딱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만 사표를 수리했습니다. 정확하게 편을 가른 거 아닌가요? 아, 이 사람은 윤석열 사람, 그거 아닌가요? 근데 물론 윤석열 사람 맞죠. 그러면 다른 장관들은 윤석열 사람 아닙니까? 더군다나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경우에는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 없는 이 사람을 탄핵을 시켰다가 헌재에서 지금 진보 우위인 헌재에서조차 이건 탄핵 사유가 안 돼. 그래서 돌려보냈던 사람이거든요. 정확하게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했던 국민 통합, 보수 진보 없다. 이런 거하고 배치되는 행동입니다. 어제 첫날 법사위에서 대법관 증언법 이거 밀어붙였습니다. 물론 대법관을 증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재명 그 당시엔 후보였죠. 파기환송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에 대한 파기환송을 하기 전까지만 해도 대법관 증언 얘기 안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리고 본인 말대로 무죄해준다. 그러니까 그때는 조용히 있다가 파기환송 딱 하니까 뭐야 이거. 그래서 조이대 특검법 얘기도 나오고 그 다음에 대법관 증언 얘기가 그때 나온 겁니다. 대법관 지금 14명이죠. 대법원장 포함해서 이걸 30명으로 증언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임기가 중간에 만료되는 사람까지 다 합치면 30명 중에 26명을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하는 겁니다. 완벽하게 이재명판 사법부를 만들겠다는 거죠. 대법관 증언의 필요성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런데 자기에 대해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하니까 바로 그래 그러면 아예 대법관을 이재명 대법원으로 만들게 그 얘기거든요. 이게 어제 취임사에서 말한 국민통합 보수진 없다 박정희 DJ 정책도 필요하고 유용하면 쓰겠다 실용적 시장정부가 되겠다는 거하고 그 메시지하고 일맥상통하냐. 이건 행동인데 시청자 여러분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명확한 법원 통제 의지죠. 법원을 이재명 대통령 밑에 두겠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대법관 증언의 필요성이 이런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에 의해서 그야말로 짓밟히게 된 장면을 어제 하루 동안 본 거죠. 아마 앞으로 수도 없이 볼 겁니다. 이런 거 앞으로 2, 3개월 동안은 이렇게 화려한 말잔치가 있을 것이고요. 그것 때문에 아마 지지율 그래 잘할 거야. 왜냐면 이 말대로 하면 잘할 거니까. 잘한다는 평가를 받을 거니까. 그러면 어제 하루에도 이렇게 많은 배치되는 장면들이 있었는데 오늘부터도 오늘 임시국회 또 열죠. 오늘부터도 과연 어제 취임사에서 얘기한 대로 그 맥락에서 진행이 될 것인가. 그걸 한번 보자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잔치의 뒷면을 보자는 겁니다. 실제 행동은 말과 완전히 다른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문재인 대통령 취임사도 화제가 됐듯이 5년 내내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사도 결국 5년 내내 5년이 될지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화제가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우선 근데 이런 것들이 한 2, 3개월은 갑니다. 그게 이제 되게 허니문 기간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왜냐면 이렇게 하겠다는데 근데 실제 하는지는 두고 봐야 되는 거죠. 근데 어제 하루 동안 한 걸 보면 본인이 취임사에서 얘기했던 거와 정말 같은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게 맞느냐? 제가 보기엔 거꾸로 가고 있다. 말은 말대로 가고 있고 행동은 행동대로 가고 있는 거죠. 물론 어제 하루를 보고 모든 걸 다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어제 이 사람을 이렇게 인사를 해놓으면 적어도 이 사람이 몇 년 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 이 정책, 대북 정책이나 경제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통일 정책이나 이런 걸 어떻게 가져가겠다는 것이 이 사람 인선에 또 그 행동에 명확하게 내포되어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취임사의 정신, 취지 이런 거와는 거꾸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이는데 그럼 한번 지켜보는데 이런 말잔치가 앞으로 몇 달 동안 계속될 거고요. 아마 그런데 이제 본인 재판 중단 글쎄 이런 데서부터 공정과 정의를 찾아야 되는 건 아닌가요?
받겠다. 받아야 되는 거죠. 왜 대통령이 되면 재판을 중단해야 되죠? 그럼 대북 송금 문제에 대해서 이화영은 계속 재판받고 이재명은 중단하고 그게 정의로운가? 그게 실용인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의문을 갖게 하는 어제 하루였다. 오늘도 한번 관찰을 해보시면 아 정말 말한 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는 데에 대해 강력한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인정 안 할 수도 없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몇 달간은 이런 식으로 가겠지만 그 행동을 하나하나 기록해 놓을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